익숙한 시간에 그런 어떤 재생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시려면 수면 패턴이 항상 좀 일정한 형태를 띠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식사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면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좋은 거를 많이 챙겨 먹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안 좋은 음식을 최대한 섭취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더 효과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는 합니다. 바로 이제 여드름 치료를 하시면서는 만약에 내가 루틴하게 과도한 운동을 이제 진행하고 계시던 게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조금은 아쉽지만 조절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선택인 거죠. 어느 부분이 나한테 더 중요하느냐, 이를테면 여드름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은 내가 꾸준히 해오던 어떤 운동을 통한 내 몸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하느냐, 이런 부분이 될 텐데요. 방금 언급했듯이 여드름 치료를 하면서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결국에는 이 여드름에 대한 치료를 더 우선시한다 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과도한 근력을 수반하는 운동이라는 이 개념이 결국에 내 몸에서 분비가 되는 일련의 호르몬을 건드리는 행위가 되거든요. 남성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어떤 존재들의 어떤 수치를 높이게 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세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러면 이 분비가 늘어나게 돼요. 피지 자체의 분비라고 보시면 될 텐데, 모낭 내의 어떤 그 배출 이전의 단계에서 이 재료가 많이 쌓이게 되면 당연히 염증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고요. 되게 루틴하게 운동을 좀 과도하게 강하게 진행하고 계신 경우라고 하면은 비중을, 유산소의 비중도 그 근력 운동 못지않게 조금 많이 두셔서 근력 운동의 비중을 조금 내려주시기를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운동 그 자체가 영향을 많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좀 아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모낭염이나 이런 어떤 경우에 꼭 근력 운동이 아니더라도 뭐 배드민턴이라든지 과도한 에너지를 사용하게 만드는 그런 운동이 너무 루틴하게 들어갔을 때는 피부 자체의 어떤 재생력, 회복력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분명히 주게 돼요. 안 생겨도 될 수 있는 어떤 잔농에 해당하는 그런 좀 얕은 고름 물질에 모낭염이 발생한다든지, 회복이 느려서 붉은 느낌이 계속 오래 가게 된다든지, 이런 반응들을 보이기 때문에 내가 목표로 하는 게 이제 이 여드름에 대한 치료가 우선이다 라고 하시면은 좀 아쉽지만은 운동에 관련해서는 조금은 그 강도를 낮춰주시거나 조금은 그 비중을 내려주시는 게 당연히 더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한의학적인 어떤 설명이 잠깐 될 텐데요. 정이라는 개념이 우리 몸에 존재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운동이 되었건 아니면은 어떤 행위가 되었건 우리 몸을 과도하게 이제 사용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몸에 어떤 그 쌓여 있어야 할 이 정이라는 개념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많은 부위에서의 어떤 염증을 유발한다든지, 재생력을 현저히 떨어뜨려서 이제 아물지 않게끔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운동도 마찬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힘을 쏟는 행위,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신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여드름 치료를 하면서는 조금은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거든요. 나는 정말 술, 담배도 정말 많이 하고 싶은데 참는데, 내 주변에 어떤 친구는 술도 맨날 마시고 뭐 담배도 맨날 피는데 왜 나만 나느냐, 뭐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좀 물어봐 주세요. 뭐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결국에는 내 피부가 조금 더 염증에 취약한 어떤 형태, 내 몸에 어떤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반응하는 바가 더 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피부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음주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뭐 이제 주변하고의 어떤 비교가 아니라 내 몸을 위해서는 조금 더 조절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나는 정말 한두 대를 피는 것만으로도 내 피부에 더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거거든요. 피부를 위해서는 그것마저도 좀 끊어내는 그런 노력이 당연히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부에 뭐가 하나도 나지 않던 사람이 술 한 잔을 먹었다, 뭐 혹은 뭐 담배를 뭐 원래 안 피는데 한 대를 폈다, 뭐 이렇다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이 자체가 여드름을 유발하는 아주 1차원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때 더 주의를 해야 되냐면, 여드름이 왕성하게 좀 발생을 하고 있거나 원래 나지 않던 어떤 염증들이 발현을 해서 그것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거나 할 때는 음주나 흡연이 굉장한 악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어요. 내 피부에서 어떤 증상이 발현하고 있을 때는 음주나 흡연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좀 줄여주시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정한 어떤 정해져 있는 그 업무나 공부 시간 외의 어떤 시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를테면 추가적인 어떤 공부나 추가적인 업무에 관련한 부분인데, 이게 사실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를테면 새벽 시간을 많이 활용하신다거나 우리 신체 자체가 휴식이 필요한 시간에 유독 그 시간을 말 그대로 어떤 업무의 연장선, 공부의 연장선으로 활용을 하시는 이런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대한 수면 패턴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어떤 연장선들을 활용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제가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수면 패턴 이런 거하고 연관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제가 왜 굳이 이거를 따로 떨어뜨려서 한번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좀 깨어 있을 때 해야 하는 어떤 행위들의 패턴이 일정하지 않다 보면 결국에 내 어떤 일상적인 루틴 자체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더라고요. 2차적으로 꼭 어떤 수면과 관련한, 그리고 식사와 관련한 패턴이 이로 인해서 망가지는 경우를 많이 보다 보니까 제 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는 당연히 열심히 해야 하고요. 업무도 당연히 필요하신 만큼 능률 높게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만은, 내 나름의 어떤 선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몸에는 항상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시험 기간이 되면 당연히 내가 더 평소보다 애써서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내 몸에 가해져 있는 어떤 그 부담감이 커져 있는 상태고요. 업무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기에 좀 더 바쁘시고 좀 더 집중하셔야 되는 시기가 있다 보면 내 몸이 무조건 그에 대한 부담을 가진 상태가 되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그러고 나면 시험은 끝나고요. 결국에는 그 업무,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종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어느 정도 주어진 그 이제 여유 어떤 시간이 있을 때는 내 몸에 그에 따른 보상을 꼭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시간을 좀 제공해 주시는 게, 이를테면 여드름 치료를 진행하시는 상황에서는 재생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드름 치료라는 거는 내가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면 그 치료는 결국에는 병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압출이 되었건 아니면 어떤 시술의 형태로 피부에 자극을 주는 어떤 행위가 되었건 병원에서, 원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좀 농이 차오르거나 했을 때 이거를 추가적으로 또 이제 자가 압출을 한다든지, 시술이라든지 어떤 그 제품으로 인한 자극이 피부에 아직 남아있을 때 조금 더 내가 피부에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집에서 어떤 과도한 형태의 어떤 홈케어를 좀 진행을 하신다든지 했을 때는 사실상 이 자극이 중복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자극이라도 피부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한도를 가지고 있고, 재생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충분한 정도의 자극을 넘어서서 과도한 정도가 되었거나 치료가 들어갔을 때 그거에 대한 자극이 충분히 재생될 만큼의 시간이 아직 안 되었는데 추가적인 어떤 자극이 부여가 된다거나 했을 때는 너무 과도한 자극으로 인한 추가적인 염증 발생이라든지 회복이 더뎌진다든지 하는 그런 단점들이 같이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침습적인 어떤 행위를 포함한 어떤 외부적인 자극은 치료 과정에서만 발생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피부에 발라주는 그냥 평상시에 발라주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게 조금은 단순화되는 게 굉장히 치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이제 사용하시는 이런 제품과 더불어서 병원에서 진행하셔야 되는 어떤 이제 홈케어 제품이 있다든지 하면은 딱 그것들로만 좀 한정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피부에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났을 때 이게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를 아는 게 이제 치료를 하는 그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정적인 요소를 유발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을 때는 빠르게 그런 부분들을 수정하거나 교체해 주거나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너무 많은 것들이 한 번에 중복이 되는 상황에서 내가 이제 여드름 치료를 하니까 또 이것도 잘 사용해 봐야지 하면서 어떠한 새로운 어떤 케어들이 많이 중복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어떤 제품들을 하나하나씩 좀 차근차근 또 살펴봐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단순화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에 대한 반응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요. 빠른 대처가 가능하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좋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치료에 계속해서 적용할 수 있는 판단을 위해서도 좋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요,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잠시간 잘 세이브를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사용하신다든지, 내 피부에 적용이 되고 있는 어떤 제품들이 최대한 단순화가 되어 있는 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제가 모든 영상에서 항상 강조드리는 이 적절한 보습이라는 개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피부에 상처가 나고 뭐 손상이 생기면은 뭐 연고를 바른다든지 뭐 하잖아요. 그런 어떤 개념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아요. 결국에는 이 여드름 치료라는 것도 미세하게는 상처를 유발을 했고 이 상처가 잘 아무는 과정을 통해서 피부가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 되는데, 그 상처를 입은 과정에서 개선이 되는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마치 어떤 상처가 난 부위에 연고를 발라주듯이 적절한 정도의 보습은 항시 진행을 해주시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건조하신 경우에는 또 그에 상응하는 조금 더 강한 보습이 필요할 것이고요. 지성의 어떤 피부로서 이제 피지 분비가 많아서 오히려 여드름이 더 유발될까봐 걱정하시는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보습제는 항상 있거든요. 어느 정도 너무 피부 이 표면 자체가 건조하게 되어 있지 않도록 재생 속도 및 어떤 회복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각자의 어떤 그 타입에 잘 맞는 적절한 보습을 해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적절한 보습제가 무엇인지, 어떤 것들을 쓰면 좋을지 저희 원에 내원해 주시는 경우는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 드릴 거고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 보습이라는 부분은 단순히 뭐 여드름을 유발하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내가 여드름 치료를 진행하면서는 그 효과를 더 안정적으로 낼 수 있게끔 해주는 연고와도 같은 그런 어떤 존재로 생각을 해주시고 보습에 있어서는 너무 염려치 마시고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